무려 10년 동안 뉴질랜드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남극의 혹한, 태평양의 재난, 사라지는 섬들과 미쳐버린 파도 위의 연합 해군 작전까지 뉴질랜드는 이 충격적인 재앙들을 단 한 척의 배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모든 재앙을 대처하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 세계 최강 조선 강국들이 차례로 도전했지만 결국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빙하를 뚫고 태풍을 견디고 몇 달을 바다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이런 괴물 같은 함정은 신이 와도 절대 못 만듭니다. 또다시 이어진 완전한 실패. 10년 동안 했던 모든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그때 지구 반대편의 한 작은 나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도전하겠습니다. 이 단 한마디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술 앞에 저 어언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콜란입니다. 뉴질랜드 국방부에서 군수 지원함 조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맡은 지 벌써 3년째였는데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이 필요로 했던 건 단순한 보급함이 아니었어요. 남극 해역까지 항해할 수 있는 내빙 성능,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장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까지 갖춘 함정이었죠. 길이 173m, 폭 24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고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크기의 함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런 함정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자신만만했죠. 세계 최고의 조선 업체들이 줄을 서서 제안서를 내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접촉한 독일의 블로훔플로스 조선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함부르크에서 만난 헬무트 밀러 이사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콜란 씨 이해는 합니다만 밀러 이사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남극 해역 운항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희도 쉐빙선을 만들어 봤지만 군함 규격에 이런 성능을 요구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만약 남극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독일답지 않게 소극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평소 엔지니어링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더 솔직했어요. 파리에서 만난 피에르 뒤퐁 부사장은 아예 계산기를 꺼내더군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맥콜란 씨. 하지만 비용이 문제죠. 뒤퐁 부사장이 숫자들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이런 사양의 함정을 만들려면 최소 15억 유로는 필요할 겁니다. 우리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최소 10년은 잡아야 해요. 이런 함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연구해야 하거든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더 신중했어요. 도쿄에서 만난 다나카 전무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함도 건조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극 운항과 대용량 보급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함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위험 부담이라면? 만약 실패하면 저희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차라리 기존 설계를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결국 모든 업체가 같은 말을 했어요. 너무 어렵다, 위험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영국의 BAE 시스템즈 반응이었어요. 포츠머스에서 만난 존 핸더슨 이사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괴물 같은 함정입니다. 핸더슨 이사가 설계도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남극의 혹한을 견디면서도 태평양 전체를 누빌 수 있고 1만 톤의 연료와 각종 보급품을 실을 수 있는 함정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만들기엔 그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영국 해군도 이런 함정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영국까지 포기하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조선업의 종주국이라는 영국마저 손을 든 상황에서 누가 이런 함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네덜란드의 다멘 조선소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얀반 더 베르흐 CTO가 상세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설계 철학 자체예요. 반 더 베르흐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일반 보급함은 대용량 적재에 집중하고 쉐빙선은 얼음 깨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죠. 새로운 접근이라면 선체 구조부터 추진 시스템, 심지어 강자의 선택까지 모든 걸 다시 설계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기술 개발에만 5년은 걸릴 겁니다.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제노바에서 만난 마르코 페라리 부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크루즈선과 해군 함정을 모두 만들어 봤지만 이런 복합적 요구사항은 처음입니다. 기술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지만 상업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요. 스페인의 나반티아는 아예 제안서 검토 자체를 거부했어요. 마드리드에서 받은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해군 프로젝트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난이도의 신규 프로젝트는 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로 세계 어느 조선소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도전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남극 연구 기지 보급,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재난 구호, 그리고 연합군 작전 지원까지 모든 걸 이 한 척으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책상 위에는 거절 메일들이 쌓여갔죠. 기술적 한계, 예산 초과, 일정 지연 불가피. 똑같은 이유들이었습니다. 제 아내 사라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데이비드,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라, 이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 뉴질랜드 해군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하지만 당신 건강도 중요해요. 요즘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도 5kg나 빠졌고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동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마크 윌슨 국방부 차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데이비드, 혹시 요구사항을 조금 줄여볼까? 남극 운항 능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줄이든지. 안 됩니다, 차관님. 우리에겐 이 모든 기능이 필요해요. 뉴질랜드가 남태평양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예산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차관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자네 경력도 생각해봐. 만약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서늘했어요. 제 20년 공직 생활이 이 프로젝트 하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조선 업체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프로젝트 제안, 현대중공업. 한국에서 온 메일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었어요. 한국? 물론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훌륭하게 만들지만 이런 복잡한 군함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뭔가 달랐어요. 다른 업체들처럼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도전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어느 조선소도 시도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하는 함정을 건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혹시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다녀와야겠어.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 혹시 모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실망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글쎄. 하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조선소가 세계 최고 업체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요?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서울 시내를 처음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서 올라가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 뭔가 역동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라니 뉴질랜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울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건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었죠. 특히 대전을 지날 때 본 과학기술단지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래형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나?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김민수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맥콜란 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선소를 직접 보시면 왜 현대중공업이 자신 있게 제안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김 부장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업체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현대중공업으로 향하는 길, 김 부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부장님,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점심에 불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저희는 지난 50년간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선박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 20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극지용 LNG선, 그리고 최근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까지 건조했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극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군함이에요. 민간 선박과는 요구사항이 완전히 다르죠.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건조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극지 운항 기술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안 된다는 말이 없거든요. 안 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네, 저희 회사 모토가 도전과 창조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게 현대중공업의 정신이에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부지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즐비했고 곳곳에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선박이 한 척 있었어요. 아, 저건 카타르 해군용 LNG선입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죠. 보시다시피 극한 조건에서 운항하는 선박 건조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정말로 극한 조건의 선박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견학이 계속되면서 점점 놀라게 됐어요. 로봇이 용접하는 자동화 라인, 0.7mm 오차까지 관리하는 정밀 가공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용접 로봇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 로봇들은 24시간 작업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해요. 용접 품질도 완벽하고요. 다른 조선소들도 이런 로봇을 쓰나요? 저희만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저희는 자동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추천해준 불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한 양념의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한국에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세요. 김치찌개, 냉면, 갈비탕 다 맛있어요. 이런 따뜻한 접대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설계실에 들어서자 이정호 상무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맥콜란 부장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초기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3D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정말 세밀했습니다. 함정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각 구역별 기능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죠.
벌써 설계안을 만드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업체들은 계약 전에 이런 상세한 설계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받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에게 확신을 드려야 하거든요. 이 함정은 단순한 보급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해상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남극 해역에서도 운항 가능한 내빙 구조, 1만 톤의 연료 저장 능력, 그리고 다양한 보급품을 실을 수 있는 모듈식 설계가 특징입니다. 이정호 상무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평상시에는 전기 모터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하고 필요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료 효율성도 높이고 소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남극 해역 운항 능력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함정이 얼음 바다를 항해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선체 외부는 특수 강철로 제작됩니다. 두께 30mm의 내빙 강판을 사용해서 2m 두께의 얼음도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체 내부에는 이중 격벽을 설치해서 만약에 손상해도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우 설계팀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또한 함정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도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함정 내부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의 안전과 장비 보호를 위해서죠.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다른 조선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요구사항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조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4년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8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정호 상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블록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함정을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건조한 다음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건조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요. 또한 각 블록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최종 품질도 보장됩니다. 견학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대 젊은 엔지니어부터 50대 베테랑 기술자까지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일해서라도 약속은 지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고객을 실망시키는 건 저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조선소를 둘러보고 나니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위험하다며 포기했는데 왜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자신 있게 도전하려고 하나요? 김민수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아니라 동료 해군을 위해 함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소중한 우방국이에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저희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협력이었던 거죠. 6.25 전쟁은 70년도 더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죽을 고비에서 뉴질랜드 군인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었어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질랜드로 보낸 첫 번째 메일의 제목은 이랬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질랜드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수행 가능, 적극 검토 요청이라고 썼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보낸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저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부장님, 오늘 저희 회장님이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현대중공업 회장이 직접. 이런 대우는 다른 조선소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실에서 만난 한영석 회장은 생각보다 소탈한 분이었어요. 맥콜란 부장님,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 해군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두 나라 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뉴질랜드로 돌아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를 본 상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어요. 해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프록터는 긍정적이었지만 국방부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 업체라. 재정 담당 존 클라크 부차관이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물론 한국의 산업 발전은 인정하지만 이건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클라크 부차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주로 서구 업체들과 협력해 왔거든요.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프록터 참모총장이 지지해 주었어요. 클라크 부차관, 맥콜란 부장은 3년간 이 프로젝트만 파고든 전문가야. 그의 판단을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말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어요.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해군 기술진과 국방부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보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야. 프록터 참모총장이 동의했어요. 철저하게 검증해보자. 조사단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해군 기술진, 국방부 전문가, 재정 담당관까지 포함해서 8명의 전문가들을 선발했습니다. 한 달 후 8명으로 구성된 뉴질랜드 조사단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다시 동행했죠.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어요. 첫날부터 현대중공업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숨길 게 전혀 없다는 듯이 모든 시설을 개방했어요. 심지어 다른 고객의 함정 건조 현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건 인도네시아 해군용 잠수함입니다. 김민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214급 잠수함인데 독일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에서 건조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국제 공동 프로젝트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사단의 해군 기술진 마이클 톰슨 중령이 질문했습니다. 용접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극지용 함정은 특히 용접 부위가 중요한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접 시험장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로봇 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밀함이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이 자동 용접 시스템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기술팀장 박성진 이사가 설명했어요. 용접 부위의 온도, 속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완벽한 용접선을 만들어냅니다. 극저온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품질을 보장해요. 실제로 용접된 강판을 액체 질소에 담그는 시험을 보여주었어요. 영하 196도의 극저온에서도 용접 부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톰슨 중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 품질이면 남극 해역에서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조사단의 재정 전문가 스티븐 화이트가 비용 관련 질문을 했어요. 이런 고품질 자동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현대중공업 재무 담당 이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다 보니 자재 구매력도 높고 생산 효율성도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설계센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건 파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설계팀의 이수진 차장이 시연해 주었어요. 실제 남극 해역에 기상 데이터를 입력해서 함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은 정말 실감났습니다. 높이 15m의 거대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함정의 모습을 3D로 구현한 거였어요. 최대 어느 정도 크기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풍과 20m 높이의 파도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남극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기상 조건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조사단의 기계공학 전문가인 로버트 화이트 박사가 놀라워했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인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로 검증해 볼 수 있나요? 톰슨 중령이 추가 질문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대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파도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축소 모델로 실제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실제 함정 건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정밀하게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저기 보시는 게 함정의 중앙 블록입니다. 현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길이 50m, 높이 20m 크기인데 무게가 2,000톤이 넘어요. 하지만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 오차는 5cm 이내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정밀도였어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거대한 철덩어리를 5cm 오차로 조립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하죠? 톰슨 중령이 물었습니다. 모든 블록에 GPS와 레이저 측정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측정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조사 단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기술력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번째 날에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어요. 조사단의 품질 관리 전문가 제임스 파커가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적성인데 함정의 모든 부품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으로 함정의 모든 부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장 강태호 부장이 설명했어요. 나사 하나까지도 언제, 누가, 어디서 설치했는지 기록이 남아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실제로 시스템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특정 부품을 클릭하면 그 부품의 제조 일자, 제조업체, 설치, 담당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품질 관리 시스템은 항공기 제조업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파커가 감탄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미 완성된 함정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직접 탑승해볼 기회도 있었어요. 이 함정도 저희가 건조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과 유럽의 각종 장비들을 완벽하게 통합했어요.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죠. 함정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승무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 해군 함장과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함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승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었고 완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5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사 단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톰슨 중령이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원하는 함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화이트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기술 수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예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품질 관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봅니다. 재정 담당 클라크 부차관마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더 좋으니까요. 파커 품질 전문가가 추가로 말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지만 현대중공업만큼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사단의 만장일치 보고였어요. 현대중공업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조사단의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방부 고위층과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뭔가 다른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인 리처드 해리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한국 업체라고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리슨 의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준비해온 티가 났습니다. 국방장관 론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조사단의 보고서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리슨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영국, 미국, 호주. 왜 굳이 아시아 업체를 선택해야 하죠? 여기서 정치적 본음이 나왔어요. 결국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사항이었던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었어요.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군사 협력을 유지해 왔거든요. 여당 의원인 제클린 딘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다른 업체들은 모두 포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해리슨 의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기존 설계를 수정해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BAE 시스템즈는 이미 6개월 전에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던 업체였거든요. 새로운 제안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딘 의원이 물어봤어요. 요구 사항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극 운항 능력도 제한적이지만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이라는 말은 보통 성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의미거든요. 회의 후 저는 급히 BAE 시스템즈의 새로운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사양의 7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내용이었거든요. 남극 운항 능력은 제한적으로, 적재 용량은 기존 요구의 60%로, 건조 기간은 7년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게다가 가격은 현대중공업보다 50% 더 비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함정이에요. 제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 업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적겠지. 장관님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관님, 성능이 70%밖에 안 되는 함정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남극 보급은 포기하고 대형 재난 구호도 힘들어져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은 계속됐어요. 특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럴드 신문의 데이비드 암스트롱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맥콜란 부장님, 한국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신 건가요? 기자님, 이건 순전히 기술적 판단입니다. 우리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현대중공업이에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업체들과 더 협의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정말 답답했어요. 3년 동안 세계 각국의 조선소를 다 뒤져봤는데 성급하다니요. 기자님, 저희는 지난 3년간 12개국 20여 개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론의 공세는 계속됐어요. 다음 날 헤럴드 한 면에는 한국 업체 선정,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자문단의 개입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해군 조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비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업체는 아직 이런 수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엔 경험이 부족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런 압력에 국방부 내부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진들은 현대중공업을 지지했지만 고위 관료들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어요. 부국방장관 피터 콜먼이 저를 개별 면담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데이비드, 자네 경력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 같나? 부장관님,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검증됐어요. 기술력이 전부가 아니야.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하지만 부장관님, 우리가 원하는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콜먼 부장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정치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추가 제안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맥콜란 부장님, 뉴질랜드 쪽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제안할 게 있어요. 어떤 제안이죠? 기술 전수와 공동 연구 개발 협력입니다. 함정 건조 과정에 뉴질랜드 엔지니어들을 참여시켜서 기술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향후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도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보통 조선소들은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하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런 기술 전수가 가능하다고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뉴질랜드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 도움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 전수는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의 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소식을 보고받은 해군 참모총장 프록터가 흥미를 보였어요. 기술 전수까지 해준다고? 이건 정말 큰 기회인데 우리 해군의 기술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컸어요. 특히 호주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호주 국방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뉴질랜드가 한국 업체를 선택하면 NGOS 동맹 내에서 장비 표준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압력들 속에서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온 거예요. 데이비드,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3년간 담당해 왔으니까 가장 잘 알 거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현대중공업이 최선의 선택인가?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제 경력도 중요하고 정치적 부담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뉴질랜드 해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함정을 얻는 것이었어요. 장관님, 저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들의 제안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함정이에요.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군사적 필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알겠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 결정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뉴질랜드 해군이 세계 최고의 함정을 갖게 되고 잘못되면 글쎄 제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어.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제가 지지할게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뉴질랜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2016년 7월 15일 드디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론 마크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뉴질랜드 정부는 신형 군수지원함 건조 사업자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대중공업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선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요구한 모든 기술적 사양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극지 운항 능력, 대용량 보급 기능,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을 모두 갖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기존 동맹국 업체들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선정은 순전히 기술적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까지 동행하는 대규모 대표단이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뉴질랜드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우정을 새롭게 써가는 역사로 여기겠습니다. 계약 규모는 5억 뉴질랜드 달러였어요.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함정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놀라움은 설계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함정의 상세 설계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현대중공업은 6개월 만에 완성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죠? 제가 김민수 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계약 발표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뉴질랜드가 선택해 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계도를 받아본 뉴질랜드 해군 기술진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했던 모든 사양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설계대로 하면 원래 계획보다 연료 효율이 15%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해군 기술진 톰슨 중령이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현대중공업 설계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었어요.
남극 해역의 특수한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던 거죠. 문제는 얼음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설계팀장 이수진 차장이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서 생기는 특수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기존 설계로는 부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완전히 새로운 선체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중 외피에 특수 완충 시스템을 추가해서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기술적 혁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강제 절단식에서 벌어졌습니다. 2017년 3월 함정 건조를 시작하는 첫 강자의 절단 행사에 참석했는데 정말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레이저 절단기가 첫 번째 강판을 자르는 순간 현장에 있던 한국과 뉴질랜드 관계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절단된 강판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프록터 참모총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강자의 절단식에서 특별한 의식도 있었어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의식에 따라 함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카라키아 기도를 했거든요. 이 함정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승무원들을 보호하며 평화의 사명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오리 장로가 전통 언어로 기도했어요. 한국 관계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의식을 지켜봤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지만 함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건조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작업 속도와 품질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첫 번째 큰 도전은 2017년 여름에 닥쳤어요. 내빙 강판 용접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품질 관리팀에서 보고했어요. 일반적인 조선소라면 이 정도는 허용 오차 범위 내로 봤을 텐데 현대중공업은 달랐어요. 안 됩니다. 다시 해야 해요. 현장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균열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맥콜란 부장님, 남극에서는 작은 균열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100% 완벽한 함정만 인도합니다. 결국 해당 블록을 통째로 다시 만들었어요. 3주의 지연과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함정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엔 강판 몇 개에 불과했던 게 6개월 후엔 거대한 블록들로 조립되고 1년 후엔 함정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이런 속도로 가면 예정보다 일찍 완성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목표는 약속한 일정보다 6개월 빨리 완성하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공정이 계획보다 앞서 진행됐어요. 2018년 초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함정 건조 과정에 뉴질랜드 젊은 엔지니어들이 연수를 왔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정성껏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엔지니어 제임스 윌슨이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해군 가족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이런 교류를 통해 기술 전수도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적 유대감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였습니다. 매일 수백 번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수정했어요. 한 번은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기포가 발견됐는데 전체 블록을 다시 제작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너무 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기포는 문제 없을 텐데. 제가 말했더니 현장 관리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뉴질랜드 해군이 사용할 함정인데 완벽해야 합니다. 저희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다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 중반쯤 함정의 핵심인 추진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대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정밀하게 조립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군함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평상시엔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운항하고 필요할 때는 디젤 엔진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 가동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정의 모터 모드에서는 거의 소음이 없었고 디젤 모드로 전환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 사이의 전환이 완전히 매끄럽지 않았던 거죠. 전환할 때 0.5초 정도 지연이 있어요. 테스트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0.5초면 문제 없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안 됩니다. 완벽해야 해요. 그들은 3개월 동안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환 시간을 0.1초까지 단축시켰습니다. 2019년 초 함정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내빙 성능 테스트였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남극 해역 운항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이었거든요. 시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얼음 수조에서 축소 모델로 테스트했습니다. 두께 50cm의 인공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실제 함정은 2m 두께의 얼음도 뚫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얼음을 뚫는 속도가 계획보다 20% 느렸던 거죠. 뭔가 잘못됐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선체 앞부분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표면 처리를 개선한 결과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계획보다 30% 빠른 속도로 얼음을 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함정에 이름을 새기는 명명식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뉴질랜드 총독 패시 레디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함정에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총독이 연설에서 말했어요. 이 함정이 뉴질랜드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명명식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뉴질랜드 전통 마오리 추민 하카를 배워서 선보인 거였습니다. 저희도 뉴질랜드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김민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함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추는 서툰 하카였지만 그 진정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지막 해상시험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초 아오테아로아 함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엔진 시동!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함정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속도 테스트였어요.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함정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속도 10노트, 주니노트, 15노트. 항해사가 계속 보고했어요. 최고 속도 16.5노트 달성. 시험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계획했던 16노트보다도 빨랐어요. 두 번째는 기동성 테스트였어요. 급선회, 급정지, 후진 등 다양한 기동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네요. 이렇게 큰 함정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뉴질랜드 해군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정의 모터 모드에서 디젤 모드로 그리고 다시 전기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 테스트했습니다. 전환 시간 0.08초 완벽합니다. 엔지니어가 기뻐했어요. 마지막으로 내빙 성능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인공장애물을 설치한 구역을 통과해봤어요. 장애물 통과 완료, 선체에 손상 없음, 보고가 올라왔어요. 모든 테스트가 계획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어요. 정말 완벽한 함정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부두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현대중공업이 해낸 거예요. 그것도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말이죠. 그날 밤 축하 만찬에서 한영석 사장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기적이 완성됐습니다. 아오테아로아 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우정의 상징입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6월 1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오테아로아 함의 공식 인도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부두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거대한 아오테아로아 함이 장엄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인도식에는 뉴질랜드에서 온 고위 인사들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그리고 양국 언론진까지 모여들었어요. 저도 물론 참석했죠. 4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뉴질랜드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 함정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장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죠. 이어서 뉴질랜드 데이비드 프록터 해군 참모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엄격한 분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남달랐어요. 저는 40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함정을 봐왔습니다. 프록터 총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오테아로아 함만큼 완벽한 함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함정은 단순히 뉴질랜드 해군의 새로운 전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성과 기술, 그리고 우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총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이 함정으로 뉴질랜드 해군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총장님이 연설을 마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관계자들 중에도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해군 장병들이 갑자기 대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려는 거죠? 제가 옆에 있던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카를 추려는 것 같네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하카,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전쟁 춤이었어요. 보통 럭비 경기 전에 상대방을 위압하기 위해 추는 춤인데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20여 명의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이 아오테아로아 함 앞에서 하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하카는 위협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하카였습니다. 가마테, 가오라, 가오라. 장병들의 우렁찬 구호가 울산 조선소에 울려 퍼졌어요. 마오리어로 죽음이다, 죽음이다, 삶이다, 삶이다 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의 하카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하카가 끝나자 현장은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진들까지 모두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이런 장면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프록터 총장이 한영석 사장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의 모든 분들께 뉴질랜드 해군의 최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하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한 사장도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뉴질랜드의 전통 예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요. 인도식의 하이라이트는 함정 승선 행사였어요. 뉴질랜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아오테아로아 함에 직접 올라가서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었죠. 함정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4년 전 설계도로만 봤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브리지에 올라가서 함장석에 앉아봤어요. 거기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이 함정이 앞으로 남극까지 항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가 바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전술 상황실입니다. 현대중공업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모든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함정 내부를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무원 거주 공간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쾌적하고 편안했거든요. 장기간 항해를 고려해서 승무원들의 편의시설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어요. 개인 침실, 휴게실, 체육관,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다른 함정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승무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설계했거든요.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니까요. 보급품 저장 구역도 구경했어요. 1만 톤의 연료와 각종 물자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죠. 컨테이너 12개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함정 하나로 남극 기지에 1년치 보급품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함정 견학을 마치고 부두로 내려와서 공식 인도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프록터 총장과 한영석 사장이 나란히 앉아서 문서에 서명했어요. 서명이 끝나자 아오테아로아 함에서 기적이 울렸습니다. 뉴질랜드 국기가 함정 마스트에 당당하게 개양되었고 한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대청함이 환송 신호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년 전 아무도 해낼 수 없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것도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말이죠. 인도식이 끝나고 오후에 열린 만찬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오늘 저는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함정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뉴질랜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터너 대사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름다운 함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남극 연구, 태평양 재난 구호, 그리고 국제 평화 유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만찬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아오테아로아 함의 축소 모델을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 함정과 똑같은 비율로 제작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뉴질랜드에 가져가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정말 정교한 모델이었어요. 함정의 모든 디테일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아오테아로아 함이 뉴질랜드를 향해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녁 노을을 받으며 천천히 사라져가는 함정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맥콜란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로 그날의 감동을 전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딸 엠마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겠어요. 아들 제이크도 덧붙였어요. 4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오테아로아 함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아오테아로아 함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건 2020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도 함정을 맞이하기 위해 오클랜드 데번포트 해군기지로 갔어요. 함정이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보다 더 웅장해 보였거든요. 뉴질랜드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함정이 입항하는 모습을 보려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함정이네요. 한 시민이 감탄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함정이 있다니 자랑스럽네요. 다른 시민이 말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엄청났어요. 모든 방송국에서 아오테아로아 함 입항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함정이 한국에서 제작되어 도착했습니다. 이 함정은 남극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군수 지원함입니다. 첫 임무는 남극 스콧 기지 보급 작전이었어요.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남극 연구기지에 1년치 물자를 보급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이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운송해야 했는데 아오테아로아 함은 한 번에 모든 물자를 실을 수 있었어요. 2020년 11월 드디어 첫 남극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승선해서 함정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남극까지는 약 2주간의 항해였어요. 처음 며칠은 비교적 잔잔한 바다였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아오테아로아 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크 허친슨 함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설계상 20m 파도까지 견딜 수 있거든요. 항해 3일째 정말 큰 폭풍을 만났어요. 파도 높이가 12m에 달했는데도 함정은 안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다른 함정이었다면 항로를 바꿔야 했을 텐데 항해사가 감탄했어요. 항해 5일째 드디어 첫 번째 얼음을 만났습니다. 수평선에 흰색 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내빙 모드로 전환합니다.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함정의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두께 1m가 넘는 얼음이 함정 앞에서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정말 대단한 함정을 만들어줬네요. 허친슨 함장이 감탄했어요. 이런 성능의 쇠빙선은 극지 전문선도 쉽게 만들 수 없는데 말이죠. 항해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졌어요. 8일째 되는 날, 갑자기 두께 2m가 넘는 거대한 빙산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저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오테아로아 함은 전혀 문제없이 빙산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버터를 자르듯 부드럽게 말이죠. 놀랍네요. 이 정도 두께의 얼음도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다니. 승선한 남극 연구원들도 감탄했어요. 남극 스콧 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기지 연구원들이 부두에 나와서 환영해 주었는데 모두들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 겨울 동안 걱정 없겠네요. 스콧 기지 책임자 피터 베리 박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물자를 한 번에 가져온 건 처음이에요. 보급 작업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함정에 설치된 크레인과 운송 시스템 덕분에 하루 만에 모든 물자를 하역할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최소 3일은 걸렸던 작업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혁신적인 함정이에요. 베리 박사가 계속 감탄했어요. 이제 우리 연구 활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남극에서 돌아온 후 아오테아로아 함의 성능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주 해군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가 정말 놀라운 함정을 얻었군요. 호주 해군 제독 마이클 라운이 오클랜드를 방문해서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함정이 필요한데 혹시 현대중공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은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어요. 노르웨이, 캐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2021년 초에는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토가 근처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요청이 온 거예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재난 구호는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프록터 참모총장이 긴급 회의에서 말했어요. 아오테아로아 함의 첫 번째 인도적 지원 임무가 되겠네요. 72시간 만에 구호 물자를 적재하고 토가로 출발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긴급 출동이 불가능했는데 아오테아로아 함은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할 수 있었거든요. 병원선, 급수선, 발전선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브라이언 리 중령이 설명했어요. 재난 지역에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토가에 도착해서 구호 작업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함정이 단순한 보급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도주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 함정 덕분에 우리 구호 작업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토가 현지 구호 책임자가 말했어요. 물도 만들어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심지어 응급치료까지 가능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함정에서 바로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응급 환자 후송이나 고립 지역 구조에 정말 유용했습니다. 토가 구호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UN 평화유지군 사령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함정이 평화유지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UN 평화유지 담당 사무차장장 피에르 라크루아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인도적 지원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중반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중공업의 비슷한 함정 주문이 줄을 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맥콜란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오테아로아 함 덕분에 저희에게 6척의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에서 각각 2척씩 주문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뉴질랜드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아오테아로아 함을 직접 보고 주문한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 개발 때문에 이런 함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2021년 말에 벌어졌어요. 미국 해군에서 아오테아로아 함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미국 해군도 극지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오테아로아 함의 설계를 참고하고 싶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국방부 국제협력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미국 해군까지 인정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과 뉴질랜드가 해양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 거였습니다. 아오테아로아함 프로젝트를 계기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된 거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객과 공급업체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협정 체결식에서 뉴질랜드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이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해군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고, 한국 기술자들도 뉴질랜드에 와서 함정 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2022년 말에 열린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였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오테아로아함은 21세기 다목적 함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했어요. 극지작전,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함정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독일 해군 관계자가 물어봤어요. 기술력도 훌륭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파트너십 정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함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의 해양 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비용 대비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프랑스 해군 관계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다른 업체들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120% 성능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방법을 문의했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아오테아로아함 승무원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어요. 맥콜란 부장님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극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이 함정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지난 6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오테아로아함의 성공 이후 한국 조선업계에 전 세계의 주문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해 3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 뉴질랜드 해양산업 협력 포럼에 참석했어요. 포럼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의 해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아오테아로아함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김민수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맥콜란 부장님이 처음 한국을 믿어주신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럼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3년 상반기에만 한국 조선업체들이 받은 군함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는 12개국에서 34척의 함정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협회 회장이 발표했어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총 50척이 넘는 군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르웨이 해군의 사례였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을 직접 견학한 노르웨이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아오테아로아함과 똑같은 함정을 원합니다. 노르웨이 해군 제독 페테르 앵센이 말했어요.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성능의 함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호주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호주 해군이 차세대 다목적함 12척을 모두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호주 해군 참모총장 마크 하몬드가 공식 발표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호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의미가 컸어요. 호주는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 업체를 선호했었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 해군이 북극 순찰함 6척을 한국에 주문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한국의 쇄빙 기술과 극지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의 성과를 보고 확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 해군이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극지 작전함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미국도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 항로 개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해군 작전부장 마이클 길데이 제독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극지 함정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시나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물어봤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을 기반으로 한 미국형 극지 작전함을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쇠빙 기술과 미국의 전투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불과 7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런 함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2023년 6월에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제1회 서울국제해양방산 엑스포였습니다.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박람회였죠. 저도 뉴질랜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킨텍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함정입니다. 현대중공업 전시관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으면서도 극지 운항이 가능한 혁신적인 설계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전시관도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함정을 선보였거든요. 2030년부터는 모든 함정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 선두주자가 될 겁니다. 한화시스템 전시관에서는 AI 기반 자율 항해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항로를 계획하고 위험을 회피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박람회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의미 있는 선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조선 강국을 넘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거든요. 박람회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각국 해군 참모총장들의 토론회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 해군 순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21세기 해양 안보의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총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영국이 배워야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극지 작전 능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어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때 조선업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이 부산항에 입항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행사였죠. 이 함정을 보러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가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만든 함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의외네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배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한 시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런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커서 이런 멋진 배를 만들고 싶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고등학생이 감탄했어요. 아오테아로아함 견학을 마치고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 해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건배사를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7년 전 현대중공업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오테아로아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우정의 상징이자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회장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함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만찬에서 특별한 발표도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아오테아로아 클래스 함정의 표준화를 선언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를 기반으로 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함정을 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발표했어요. 아오테아로아 함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해 말까지 15개국에서 총 67척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맥콜란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처음 한국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그걸 먼저 알아본 것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네요. 딸 엠마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놀라운 변화야. 아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게 증명됐네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2024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단순히 함정 건조를 넘어서 해양 플랫폼 전체로 확산된 거였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소, 해저 자원 채취 플랫폼, 심지어 해상 도시까지. 한국 기술자들의 도전은 끝이 없었어요. 이제 한국은 바다 위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말했어요. 특히 친환경 기술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어요. 수소 연료전지 함정, 태양광 발전 플랫폼, 해조류 바이오 연료 시스템까지 미래 해양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친환경 해양 시설의 70%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겁니다. 업계 전문가가 예측했어요. 그해 봄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청한 거였습니다. 맥콜란 부장님이 한국 조선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수훈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한 개인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수훈식 후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저는 단지 한국의 가능성을 먼저 본 것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밤낮 없이 노력한 한국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에요. 그해 여름 뉴질랜드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아오테아로아 함 취역 4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오클랜드 항구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오테아로아 함을 중심으로 해양 페스티벌이 열렸거든요. 이 함정은 이제 뉴질랜드의 자랑입니다. 아던 총리 당시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룬 소중한 성과죠.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깜짝 방문이었어요. 함정 건조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20여 명이 직접 뉴질랜드까지 와준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이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당시 설계팀장이었던 이수진 차장이 말했어요. 뉴질랜드 해군 승무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만나는 모습은 정말 훈훈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함정에 대한 애정만큼은 똑같았거든요. 축제 기간 중에 아오테아로아 함의 성과도 공개됐어요. 4년간 총 35만 해리를 항해했고 남극 보급 임무 12회, 재난 구호 활동 8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함정 하나로 뉴질랜드의 해양 영향력이 10배 이상 커졌어요. 해군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아오테아로아 함을 견학하면서 해양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이 함정을 보고 해군에 지원하게 됐어요. 한 젊은 사관이 말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2024년 현재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는 물론이고 기술력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극지 함정과 친환경 함정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도 시작됐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평화 이니셔티브입니다. 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 해양 함대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죠. 한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으로 세계 바다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벌써 2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통합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아오테아로아 함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7년 전 울산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해보겠습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더 놀라운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질 미래의 바다가 정말 기대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영구 거주 비자를 받았어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특별 대사로 임명해준 거였습니다. 맥콜람 부장님만큼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서울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밤에 한강을 오가는 배들을 보면 한국의 해양 발전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딸 엠마는 연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했고 아들 제이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엠마가 말했어요. 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아오테아로아 2세대 함정 개발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항해 기술을 완전히 접목한 차세대 함정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SF 영화 같은 함정이 될 거예요. 김민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항해하는 완전 자율 함정입니다. 벌써 10개국에서 예약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까지 높아진 거죠.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해양 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함께 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7년 전 그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바다, 새로운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